네, 국어생활 92번 표준어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역시 사정된 어휘 모음집이란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공고본에 발표된 그 문건을 기본으로 하는데 추가 단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최근에 그 추가 단어가 어느 정도 시험에 반영되는가, 뭐 그 추이를 보면은 당연히 799급에서는 7급이 먼저 반영하게 되고, 또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은 서울시 시험에 먼저 반영되고 좀 국가직이나 지방직 나중에 반영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죠.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시험부터 먼저 반영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92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끼리 묶인 것 했는데 1번에도 뭐 남사스럽다, 복숭아뼈, 2번에 주책이다. 먼저 최근에 추가된 인정된 그런 어휘들이죠. 4번의 경우도 개발, 세발, 이쁘다 다 새로 추가된 단어인데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덩쿨. 우리가 항상 짝지어서 봤던 그런 것들로서 덩굴과 넝쿨. 둘 다 각각 맞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짬뽕하는 그런 방식으로 덩하고 쿨 이렇게 쓰면은 틀리는 거죠. 이런 경우를 짬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이거는 좀 출제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10년 정도 이렇게 누적되어 온 그 경험이 있는 그런 항목으로서 패턴이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최하 난이도라고 볼 만큼 보편화된 그런 영역에서 틀리고 또 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이 보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같은 의미를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이제 복수 표준어 이런 격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구별해야 될 지점이 있죠. 이것과 같은 패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봉숭아나 봉선화, 그래서 고유어 방식의 표기와 한자식 표기 이렇게 대비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동일한 것을 두 가지 표기 형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란히 살펴보기는 하지만 좀 구별해 볼 그럴 지점에 개펄 그리고 갯벌. 물론 이것처럼 두 가지를 짬뽕해서 개펄 이렇게 쓰면 틀린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의미상 구별해 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동일한 것을 두 가지 표기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어때요? 이거는 의미가 다른 말로 보죠. 동일한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전을 찾았을 때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의미를 구별해 볼 때 바닷물이 드나드는 그 범위 안의 땅과 바닷가는 바닷가지만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그 주변의 땅, 의미가 분명 다른 거죠.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접 관련어라서 견주어 보기는 하되 복수 표준어는 아닌 이런 경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93번 넘어가서 1번에 담갔다, 담갔다, 담궜다, 기본형을 밝혀서 표기법을 점검해보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한 경우죠. 자, 2번 애달구나. 이건 좀 예스런 표현이고 애달프다가 맞고 애달다, 리을 비읍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우문에 간이화가 있어요. 간이화, 간단하게, 쉽게 이런 뜻이에요. 쉽고 간단하게 바뀌는, 이것은 말을 좀 편하게 하려는 보편적 심성이죠. 그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흐름이 현대국어에 와서 자음 쪽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예사소리보다는 된소리로, 된소리보다는 거센소리로 이렇게 가려는 습성이 있죠.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느냐,
일종의 국어 순화라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은 본래의 말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학자들의 관성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언어 대중은 좀 더 인상이 강한 이런 느낌의 것으로 바꿔가려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음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모음 측면에서는 어때요? 모음에서는 양성보다는 음성이 어감이 큰데 역시 청각적 인상을 뚜렷이하겠다라는 의도, 그래서 점차 이렇게 음성으로 바꿔가려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음 조화가 파괴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파괴를 이제는 인정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모음적 파괴를 인정하는. 자,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외래어 표기에서도 단순한 형태를 취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유사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3번의 2번, 애달다. 예스러운 표현이고 이와 같은 대세에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점검해 줄 항목이었고, 94번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형 밝혀보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리어, 이와 같은 형태가 맞으려면 어때요? 되리어, 이와 같은 말이 인정이 돼야 그것에 대한 축약형으로서 되리어라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되리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어색한 이런 느낌을 주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되레로 준말 형태로 쓰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외에 2번의 맨날, 이것도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새로 인정이 된 이런 단어죠. 4번의 억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의할 점이 억수 같다. 자, 이런 것들이 억수라는 이 말이 충분히 의식되던 그런 시절에는 이것이 참신한 느낌을 주는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사용이 됐었던 이런 어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억수라는 말 자체의 어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의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성적으로 쓰이는, 그래서 비유의 그 참신성을 잃어버린 사비유, 사은유가 되죠. 자, 표기법으로 본다면 맞는 표기지만 표현법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미의 참신성은 잃어버린 그런 단어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나 4번 정도는 아주 쉽게 인정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1번 대 3번 이런 정도에서 견주어보는 정도가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고리가 될 듯합니다. 이 깡그리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통하는데 발음상이죠. 깡그리, 깡 이런 이 된소리 표현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예사소리, 된소리, 고센소리로 가는 이 추세에 해당은 되는데 인정을 하는 경우일까 아닐까, 그것과 1번 이것을 견주어 보는 정도에서 어느 것이 더 이 시대의 보편성, 타당성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는 정도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암기해 두지 않은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방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답의 향방을 가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단 2번, 4번 지우고 50% 확률을 확보한 상태에서 3번은 어감의 문제로, 1번은 바로 기본형 밝히기, 풀어쓰기 이런 형태로 그 축약의 양상을 따져보는 이런 방법으로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을까를 방향으로 잡도록 해야 되겠죠. 자, 95번에는 우프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프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그 줄임말을 많이 쓰는 현재 유행 상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해서 낄끼 빠빠 등등 이렇게 재미삼아 쓰는 이런 정도 수준의 단어지 사전에 인정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거는 누구나 충분히 알만할 텐데 또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인터넷
언어 표현 이런 것들에 또 젊은 신세대들의 어떤 새로운 뭐 자신들의 느낌으로는 참신하다겠죠. 참신한 이런 표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익숙함,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수험생의 영역으로 들어온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좀 보충 설명이 될 만한 필요가 있는 게 2번의 우레가 되겠는데요. 우레는 이게 한자 말이라는 점에서 착각하는, 그래서 예전에 뭐 우레메 그런 만화 영화 뭐 이런 것들에 쓰이기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그 인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비우 그리고 번개 이렇게 한자로 설명하면 이 전체의 뜻과도 그럴듯하게 어울리는 듯, 그래서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천둥이 울다. 여기에서 리을 아래 기역, 이것이 이건 뭐 고전 문법 영역이니까 그냥 흘려듣도록 하세요. 리을 아래 기역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울에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연음이 되면서 우레, 이러한 우리 고유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변천 과정을 다 공부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어원을 설명했다라는 어렴풋한 기억, 이거라도 가지면 좋겠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한자 말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하는 경우이지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이다. 이렇게 천둥이 울다, 여기에서 비롯된 어원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서 우레가 맞다. 뭐 요거 정도는 챙겨둘 항목입니다. 그 정도. 다음 96번 이어지면 여기서는 일단 뭐 제일 쉽게 구별될 만한 게 4번이죠. 허구헌날. 이것은 우리말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뭐뭐 하다, 이렇게 접사 형태로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이런 단어의 보편성이 있죠. 거기에 하다가 쓰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허구하다, 이런 꼴로부터 해서 허구한 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허구헌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음 때문에, 어두의 허라는 발음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어서 어모음으로 잘못 생각하게 하는 발음 습관, 발음 패턴, 이것 때문에 휩쓸려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많이 주의할 것으로 챙길 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난이도 낮은 기본 단어가 될 듯 하겠고, 깨단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시험에서도 거의 잘 사용되지 않는 빈도 면에서 좀 가장 낮은, 가장 꼼꼼히 챙겨줄 만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에 뉘연희라고 할 때 전체 맥락, 큰 줄을 짓고도 그는 어떠하게 대중 앞에 나섰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쓸만한 단어들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뉘연희라는 낯선 형태가 인정되느냐라는 문제 챙겨서 암기할 만한 그런 고리가 되겠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양념을 뒤져내다라는 것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큰 혼동이 오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 4번 정도 1차 항목이 되겠고, 1, 3번을 견주어서 답해야 하는 그런 정도로 이 문제 난이도를 평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97번에는 먹거리, 7급이지만 이미 오래도록 익숙해진, 출제된 지가 꽤 오래된 그런 단어죠. 물론 추가로 인정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추가된 단어가 출제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출제가 됐던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잘 살펴볼 일이고,
직종별 기출문제를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예전 시기에 이 단어가 틀린 것으로 출제가 된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단어로 인정되기 전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시기,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면은 모순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익숙해진 그런 단어고, 두 번째는 맞춤법 표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쌍기역 받침은 언제 씁니까? 동사로부터 비롯될 때. 그래서 쌍기역과 기역의 문제를 대비하는 가장 매기구리가 되는 단어가 낙지와 낚시죠. 자, 이것은 동사. 낙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지, 낙지는 낙다 이런 동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것이 기역 받침과 쌍기역 받침의 차이가 됩니다. 해서 썩다, 찍다 두 단어 예외로 삼고, 나머지는 동사일 때 기역. 그러니까 깍둑깍둑 이거는 그 물을 쏠 때 나는 소리를 음차한 이런 방식이지, 이 껍질을 깎다, 돌려깎기 이런 게 아니죠. 그 정도. 다음 4번의 널따란, 역시 리을 비읍 겹받침의 발음은 끝소리가 나는가 끝소리가 나지 않는가 이것으로 표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널따의 넙, 비읍 받침이 소리가 날 때는 전체가 온전히 발음된 것으로 보고 본래의 형태를 살려 리을 비읍으로 적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널따라타, 널따라타 이것과 같이 묶어서 이해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닥달하다. 이때 닥달이라는 것이 기역이 아니라 쌍기역으로 닥달이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데, 이 쌍기역을 쓰게 되는 이유, 이것을 그 본래 물건을 손질하다 또는 매만지다, 이를테면은 닦아내다처럼 물건을 손질하고 매만지다 이런 의미에서 쌍기역 받침이 쓰일 이유가 있었다. 이런 뜻에서 비롯돼서 의미가 확장되면서 뭐 윽박질러서 혼을 내다 이렇게 확장되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뜻을 고려해야 암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야 쌍기역 받침에 맞는 이유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고 98번에 1번의 웬강, 이거는 왜인지 왠지 이걸 구별해 보는 정도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 웬이라고 쓰일 일이 없다. 좀 쉽게 구별이 될 만하겠고, 2번에 얽히고 설켜 꼭 챙겨서 암기할 만한 기본 단어가 됐죠. 이 단어를 우리가 연습의 기본 단어로 쓴 그 배경에는 오래전 경기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된 설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에서도 이제 기본 단어로 쓰는데, 어쨌든 그만큼 익숙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17년 7급에 출제됐다고 해도 난이도는 최하가 되는, 이미 설례가 있고 기본 단어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3번에는 이제 불필요한 기능은 빠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다, 그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빼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의미 혼동이 많은 것이긴 하지만 예문 자체 수준은 교과서 예문, 교과서에 수록됐던 예문. 근데 앞부분은 도로 공사가 이렇게 될 만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도로공사가 아니라 도로 자체가. 그래서 도로공사, 도로, 분명히 주체가 달라요. 그런데 전혀 별개의 주체라고 하면은 절대 놓칠 리 없지만, 도로공사와 도로 이렇게 좀 관련된, 인접한 이런 두 단어의 관계 때문에 인접성, 이 인접성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혼동의 여지가 컸다. 이게 주의할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저 공사가 주체가 되지만 뒤에 개통의 주체는 공사가 개통이 되는 건 아니고 도로 자체가 개통이 된다. 도로의 개통이죠. 자, 99번에는 밤을 새다.
세다, 세다. 기본형이 뭐냐의 문제죠. 그리고 니은에는 닥달하다.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96번에는 깨단하다라는 출제 빈도수가 적은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 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느끼게 할 만하지만 닥달하다의 경우에는 최근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예전에도 출제가 된 바 있지만 최근 문제만 보더라도 97번에도 있고 99번에도 있고 이렇게 반복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차 기본 단어가 되겠죠. 자, 100번 문제. 콧망울, 콧방울, 눈망울에 망울을 쓰는 거죠. 망울, 방울 대비해서 쓰임의 대상에 따라 구별이 되는 말. 2번의 눈초리, 눈꼬리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눈초리라는 말에 눈꼬리 이렇게 잘못 쓰게 되는 이유, 그 출발점은 입꼬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입꼬리는 인정되고 눈꼬리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눈초리가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그 사람들이 의미의 구별이 없고 아까 그 먼저 써봤던 것처럼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양성, 음성 이건 전부 의미를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대상에 따라 구별되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어 대중은 의미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묶어서 뭉뚱그려서 쓰는 이런 표현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얘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인정해버리면은 어때? 바로 어휘의 수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휘의 수가 감소한다는 건 인간의 지식이 감소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그런 어떤 문화가 줄어드는 이런 것으로 좋은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말을 좀 청각적 인상이 강한 어필하는 그런 힘은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본래 걸 지키자 이런 의견과 대중이 쓰는 말을 인정하자. 요걸 고수하면서도 세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점차 인정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대세, 추세가 있지만 이런 거는 그런 추세로 인정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풍부해지고 어떤 그 대상을 보는 판단, 인식 자체가 세밀해질수록 어휘는 세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는 어휘를 줄여가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자, 되도록이면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가는 게 필요하겠다. 뭐 귓밥, 3번의 귓밥 많이 인정해 왔던 거죠. 귓밥, 귀지, 귀청 세 개를 구별해 쓰자. 귀청은 고막이고 귀 속의 때, 이물질, 귀지, 귓밥은 귀의 살 부분이죠. 장단지 정도까지. 다음 101번으로 넘어가면은 1번의 그 끈아풀처럼 거센 소리를 인정하는 것과 살쾡이는 복잡한 형태와 단순화한 표기 형태의 차이죠. 만약에 이 복잡한 형태를 인정한다면 한 글자로 쓴다면 삭 이렇게 쓸 때는 레일 기억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 글자로 쓰면서 여기에 퀭이를 붙이는 이거는 단순한 형태라는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설명이 돼야 되겠죠? 자, 가장 주의할 만한 단어로 2번에 뜻기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뜨개질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지 이거는 틀린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위에 뜨개질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짜는 일, 옷감을 짜는 일종의 바느질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밑에 뜨개질은 뜻 자체가 시로라기, 보풀하기 이런 거를 뜯어내는 일,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뜻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이렇게 오인하는데 그게 아니라 별개의 단어다. 뜨개질, 뜨는 일이 아니라 뜻개질, 뜯어내는 일, 별개의 단어.
그래서 그 낡아 빠진 솔기 따위를 뜯어내는 일, 이렇게 뜻 자체를 구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여기도 틀린 단어가 보이고, 애달다, 애달프다. 이것도 아까 예스러운 표현 1안전에서 지적해봤던 게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선택지에는 뭐 광줄이라든가 강낭콩. 강남에서 왔다는 점에서 강남콩이 본래의 어휘였겠지만 지금은 언어대 중에 그 어원이 의식되지 않는 단어다. 어원이 의식되지 않는 단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102번에 뭐 마실이나 이쁘다 이런 단어들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은 익숙히 이제 암기가 될 만한 그런 수준이죠. 4번 암기하고 암기해도 헷갈린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부스스하다, 부시시하다. 부시시하다는 북한말로 우리 남한에서는 틀린 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패턴에서 야멸차다가 있었죠. 야멸차다는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시시하다는 그것과는 달리 인정되지 않은 단어다. 체크해서 꼭 암기를 하는 것이 수가 아닐까. 이거는 그 어원의식 뭐 이런 걸 따져보거나 해도 방법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암기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다음 103번. 3번의 해님. 사이소리 표기에서 질서로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기상직 구급. 그래서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104번 7급 문제답게 혼동이 아주 크죠.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아까 써봤던 게 있는데 자, 복수 표준어격으로 인정이 돼야 될 그런 단어들 덩어리 아까 써봤던 거 있었죠. 복수 표준어. 그래서 봉숭아 그리고 봉선화, 고유어식 표기, 한자식 표기 이런 것들. 그리고 넝쿨, 덩쿨. 하지만 거기에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의미가 다르다. 개펄, 갯벌. 자, 그것처럼 손주, 손자 이거를 같이 개펄, 갯벌 이렇게 한번 좀 나란히 짝지어서 암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손자라는 말은 손자, 손녀 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별해서 손자, 손녀 구별이 된 것이고 이걸 묶어서 손주, 묶어 쓰는 경우죠. 뭐 그림으로 굳이 한다면 이렇게 반씩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의미가 다른 것이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많습니다. 주의할 단어로 챙기도록 하시고요. 다음 105번에는 문장 부호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 빈도가 아주 적죠. 그래서 문장 부호가 지난 20년 동안 기출문제를 쭉 누적해 보더라도 서울시에 한 번 그리고 7급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아주 낮은 난이도의 항목이죠.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양을 줄여서 이렇게 처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의문문, 당연히 의문부호 붙이는 게 맞는데 마침표나 느낌표라는 걸 붙였어요. 그럼 맨 끝에 뭡니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으로 풀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접적 표현과 간접적 표현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장의 형식과 실제 전달되는 의미 내용 이것과의 관계가 일치되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모두 참신한 문체를 위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강한 명령의 의도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의문면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굳이 의문부호를 쓰기보다는 문장의 종결은 의문형 어미를 썼지만 문장 기호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강한 명령의 의도를 가질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우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탄력적으로 이해할 여지를 좀 남겨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열거할 어구를 일정 기준으로 묶어 나타날 때 가운데점을 쓴다. 근데 쉼표, 쉼표 이것으로 열거하는 방법이 있죠. 그 안에서 재차 열거가 될 때 그 사이에 가운데점
이렇게 쓰는 이중적인 체계도 같이 생각해 봐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근데 우리 그 일본어하고 우리말을 비교해 보면 일본어는 의미 그 맥락에서 그 중의적 표현처럼 구조적인 중의성 이런 것처럼 의미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 쉼표를 통해서 끊어주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말의 경우는 훨씬 좀 질서 정연한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쉼표를 넣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물론 우리말에도 중의적 해석의 구조적 중의성 이런 것들의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빈도가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말은 쉼표도 잘 쓰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혼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혼란이 올 만한 혼동의 여지가 있다면 그때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 정도로 봐야지 반드시 쓰는 것으로 기본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의 고리를 주고 있습니다. 선택적 물음이 이어질 때, 선택적 물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A인가 B인가, 우리 맞춤법에서 했던 게 있으니까 A인가 B인가 이런 게 선택적인 물음인데, 예를 들어 뭐 두 가지 중에 양자 선택이 있지만은 계절을 이야기할 때는 이 계절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아니면 겨울인가 여러 개가 나열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마지막에 것에만 쓰는 거죠. 마지막에만. 근데 독립적인 물음일 때, 이를테면은 A인가 B인가가 아니라 가인가, 이렇게 물음 자체의 성격이 독립적일 때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대상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각각에 다 물음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차이를 대비하는 것이 고리.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락 짓고요. 밑에 남아있는 문제 수가 좀 애매하게 남아서 뒤에 이제 단위성 의존명사,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맥에 맞는 어휘, 그리고 문장, 그러니까 어법의 문제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또 한 덩어리로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고유어 부분도 쭉 이어지는데 이 단위어도 고유어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같이 묶어 처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끊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